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성관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살기라고 하죠. 내가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 마음. 그게 내 성인데, 그 사랑받고 싶은 그 성을 수치 주는데, 그 수치 주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사랑받고 싶을 때마다 수치를 떨고 미운 짓을 한다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살면서 다 인정받고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수치당하고 미움 받고 하죠. 하지만 그 강도가 다 다르니까 그래도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인정하고 사랑받은 사람은 좀 덜한데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수치당한 사람은 나중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 마음을 버려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꼭 미운 짓을 해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남이 받는 사랑을 질투질하고 미움에서 뺏으려고 하고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방식으로 미움으로 열등이로 쓰지요. 그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남자를 다 인정한 사람은 예쁘게 받아요. 사랑 주세요 이렇게 잘 꺾어. 첫째는 그게 특징이에요. 잘 꺾으면서 사랑 좀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꺾는 건 수치스럽다고 생각 안 해요. 이 꺾는 게 아름다운 거니까. 그런데 사랑받으려고 했다가 수치당한 애기들은 꺾는 걸 못해. 너무 굴욕스럽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또 수치당할 건데 뭐 이렇게 느껴. 그래서 뺏으려고 해. 이렇게 굽혀서 저 좀 사랑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남이 사랑받는 걸 보면서 막 질투하면서 왜 쟤만 사랑 줘? 막 이러면서 빼앗으려고 하고 수치스럽게 받으려고 하죠. 남의 유부녀 유부남을 막 뺏어서 그렇게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좀 상대를 갖다 괴롭히는 방식으로. 미움은 뭐지요? 상대를 괴롭게 할 때. 그게 미움이에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상대가 벌써 괴로워. 이럴 때 미움이죠. 내가 사랑받은 게 상대를 괴롭히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유부녀 유부남하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괴롭히는 거죠. 또 나 때문에 어떤 사랑받은 사람이 막 질투하고 미움을 내가 써서 그 사람이 기분 나빠져. 그러면 행복하게 안 해주니까 그것 또한 미움 살기죠. 그런 방식으로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도 수치 주니까. 그런데 그 성관념이 올라왔을 때, 성살기가 올라왔을 때 잘 못 알아차려요. 자기가 그런 줄. 그리고 심지어는 통으로 그냥 내가 성살기, 성적 열등이, 내 여자, 남자,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남자의 이 성을 인정을 안 해주고 하도 수치 줘서 열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자, 남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가 안 될 지경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적 열등이에 빠지는 경우가 연애할 때죠. 눈에 콩깍지 씌운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벌써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가 올라온 거야. 그 열등이가. 올라와서 그 마음을 인정하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예 통으로 성수치. 그 나를 수치 주면서 수치가 사랑을 받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성관념 분리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연애가 잠시고 항상 깨어나지요. 연애관념은 그게 영원한 마음이 아니야. 참나가 아니죠. 본성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성관념이에요. 일시적으로 기한이 있어. 보통 1, 2년이면 깨요. 좀 오래 가야 몇 년이고 깨어나지요. 그 성관념, 성살기가 아주 센 사람일수록 어떤 패턴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가. 그걸 오늘 알아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 성관념이 아주 센 아기들은요. 어떤 아기들이 세냐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다. 그럴 때는 나는 성관념이 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잠시 화면 조정. 성관념이 세구나. 근데 사랑을 이 에고는 어디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한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성관념이에요. 여자, 남자가 서로 섹스하고 연애하고 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다. 오직 거기에만 집착하는 게 성관념이에요. 딴 건 안 보여. 모든 걸 다 그 성으로 다 연결지어서 내가 사랑받는가, 내가 남자로 사랑받는가, 여자로 사랑받는가, 그것만 따져요. 손의 이익을 내가 사랑받는 쪽으로, 여자로 남자로 사랑받는 쪽으로, 여자로 남자로 사랑 못 받는 쪽은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관념이 센 사람은요, 일단은 첫째가 객관적인 눈을 가지질 못해요. 여러분이 누군가 연애할 때 여자 남자를 사귈 때 연애 중에 한참 빠져있을 때는 어떻죠? 왕자님, 공주님으로 보이잖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그렇게 남자친구 자랑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어느 날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갔는데 정말 모든 친구들이 다 실망했어.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멋있어.
근데 막 걔는 계속 멋있지 않니? 멋있지 않니? 계속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미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 그리고 그래서 사랑해줘서 자기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버리면 그 남자에 대해서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객관의 눈을 상실해버리는 거야. 그 객관의 눈도 물론 관념이죠. 세상의 잣대, 뭐 외모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에 일반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그 잣대로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다르게 보지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 여자한테 남자들은 더 심한 것 같아. 그 성적 열등이가. 여자들 사이에서 쟤는 정말 별로다 하는 아기한테 빠지면 그 여자가 천사인 줄 알아. 그래서 뭐 정말 막 착하고 예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죠. 남자 앞에서 할 때 다르죠. 당연히 여자 친구들하고 할 때랑. 그런데 그냥 그 보여지는 거에 보고 심지어는 보여지는 것보다 더 미화해서. 그래서 실제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능력도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연예인도 모든 사람이 말리는 남자랑 연애를 했는데 끝내는 그 남자가 굉장히 사기꾼이고 능력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밝혀졌죠. 근데 아무도 얘기해도 안 들었잖아. 옆에 주위 사람이. 애정의 도피행각도 버리고. 왜 그래요? 그 성관념이 뜬 거야. 성살기.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던 그 여자 남자. 그러면 그 여자 남자는 너무 굶주렸어. 사랑 못 받아서. 그러니까 사랑에 잘 빠지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 빠져요. 막 입에 혀처럼 잘해주면 이 남자가 다 유능하고 멋있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나한테 잘해주는 거와 그 사람의 능력은 별개 아닙니까? 별개잖아요. 그 사람의 인간성은 또 별개인 거야. 그 사람이 부모한테 잘할지 안 할지 별개인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잘해줄 뿐이야. 날 꼬시려고. 근데 그렇게 못 봐. 왜? 너무나 사랑을 못 받았던 이 열등이는 사랑만 받으면 그게 다야. 그게 진리야. 그게 그 눈으로 보는 게 성살기예요. 모든 걸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고 그러면 다 다른 것도 다 그 잣대로 봐. 다 그 잣대로. 삐뚤어진 잣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관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또 자기 자식도 내 자식이 볼 때 다 천재라고 생각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건 조금 결이 달라요. 애기들은 귀여우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성관념은 만약에 직장 상사가 성관념이 심하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 있죠. 부하 직원 중에 이성을 더 좋아할 테고 또 이성 중에서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막 비유 맞추고 잘하는 사람한테 능력도 더 있게 보이고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주고 막 그렇게 돼요. 그게 성관념이에요. 내가 정확한 기준을 못 갖는 거. 성관념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보죠. 혜라 엄마는 예뻐하는 아기와 물론 다 예뻐해. 하지만 나한테 막 유난히 잘하고 이쁜 아기가 있잖아. 애교도 떨고. 아무리 이쁜 아기라도 그 아기의 능력은 정확하게 봐요. 조금 나한테 못하고 조금 이렇게 대면하고 두려워서 숨어도 그 아기가 능력이 뛰어나면 그 자리에 앉히고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 잘한다고 막 중책을 맡기고 이런 일은 절대 없죠. 그래서 이 성관념은 사실 성살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관념이 분리가 돼야 돼요. 어떤 여자 남자를 볼 때 냉철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냉정하다고 해요. 옛날에 제 친구의 남자친구가 굉장히 냉정하게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한테 너의 문제점 딱딱.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는 그게 늘 불만인 거야. 네가 진리고 네가 무조건 옳고 네가 다 맞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딱 문제점을 봐주고 냉정하게 얘기하니까 끝내는 그 사람과 헤어졌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더 객관적인 안목이 있으니까 사회생활 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그 또 어떤 부분은 부작용이죠. 연애하거나 따뜻함이 안 느껴지니까 사랑스러운 어떤 사랑이 있는 그런 수장은 될 수가 없는 거야. 마음 공부가 돼서 따뜻한 사랑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냉철한 눈까지 사랑으로 같이 갖춰야 돼요. 그 전에 에고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냉정함으로 쓰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랑이 덜한 사람이지. 하지만 성관념에 막 빠져서 성 때문에 막 그 부잣집 딸내미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백수하고 도망치는 거 이런 성관념이에요. 분명히 후회할 텐데 그 순간에 빠져버리는 거죠. 성관념이 분리된 아기들은 성관념에 빠지진 않지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냉철해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 근데 성관념이 끌수록 끌려다니죠.
굉장히 빠져서 애정결핍이 큰 사람은 빠져서 막 계속 바람 피우고 회사에서도 일이 안 되고 막 판단도 전부 좋아하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능력도 없고 전부 그렇게 판단해 버리고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까 유능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마음의 시선이 아주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걸 다 그 성에만 집중하는 게 또 성관념이라서 일에도 집중을 못해요. 일에도. 오직 여자, 남자. 특히 그건 여자들이 심하죠. 그래서 일과 사랑 중에 사랑을 택하잖아. 남자를 따라가요. 남자들은 일과 여자 중에 대부분 일을 택하고. 물론 여자를 택하는 남자도 있지만 여자보다 비율이 덜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엄청 채워지거든요. 거의 뭐 8, 90%를 채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일을 통해서 채우는 커리어 우먼도 있지만 일을 사랑하는 여자가 참 드문 것 같아. 근데 남자들은 일을 통해서 유능한 사람은 일을 통해서 많이 채우고 우리 마스터 아기들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아기가 있어요. 남자 아기 중에 자기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고 여자 때 빠지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자기는 여자랑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훨씬 재밌다. 일로 사랑하는 거. 일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런 남자는 출세하겠지. 일을 사랑 안 하는데 출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일로 위에 상사한테 인정받는 게 훨씬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든다는 남자 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보세요.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줄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이 있으면 직장 가잖아 먼저. 그게 먼저 중요해. 남자들은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보통 성관념이 더 센 이유가 남자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축적하니까. 그래서 여자 아기들이 훨씬 눈이 어떠냐면 감성적이에요. 남자를 보는 눈이. 그래서 이상한 남자한테 걸려서 인생을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여자들이 종종 있는 이유가 그거죠. 어떤 남자를 볼 때 주변에서 다 말리고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구나 해야 되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 달콤한 쪽쪽마는 그런데 빠져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 이 남자한테 막 돈도 갖다 바치고 몸도 주고 다 주면서도 그냥 그게 좋아. 왜? 그 애정결핍이 그 사랑 조금 받는 게 다인 줄 알아. 그게 꼬시는 그 약간의 여자를 꼬시는 그게 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아. 성관념이죠. 이성한테 사랑받는 게 다야 이렇게. 꿈에서 깨고 나면 허망하죠. 세상은 사랑이 성관념의 사랑만 있지 않아. 이성의 사랑만 있지 않죠. 부모의 사랑도 있고 아주 다채로워요. 자연의 사랑도 있고 일을 통한 사랑도 있고 직장 상사의 사랑도 있고 제자의 사랑도 있고 아기의 사랑도 있고 막 내가 누릴 사랑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아주 지엽적인 남자의 사랑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걸 다 주고 그게 진실한 사랑이 아닌데 사실은 제가 깨달음으로 이렇게 입문하게 된 것도 그 사랑 때문이죠. 성관념 때문이죠. 저도 얼마나 성사기가 셌겠어요. 그러니까 잘해주고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그냥 다 줘. 그렇다 버림받으면 앙앙 울고 막. 응? 그래서 숱한 연애를 해서 그 연애를 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이 세상에 그 제일 소중하게 여겨주고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찾겠다고. 그런 사랑은 물론 없지요. 이 사랑의 일부, 극히 일부인데 그걸 다라고 여기고 거기서 불멸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연애를 하고 진실한 사랑은 없구나. 사랑을 포기하고 살다가 깨달음을 앓은 거예요. 깨달으면 완전한 사랑을 찾는다는 거. 그 사랑은 엄청 아름다운 영채님의 사랑이죠. 날마다 그 영채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스승으로서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어요. 제자들의 아픔도 다 내 아픔이고 어떻게 보면 에고는 본의 아니게 배신을 하거든요. 배신해야지 이런 에고는 한 명도 없어요. 배신해야지 안 해도 스스로 그게 미움이라 에고 자체가 미움이라 배신을 안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스승이 제자가 배신 안 하기를 바라고 배신당한 아픔을 나는 안 느끼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스승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배신도 끌어안아야 되거든 결국은. 그리고 배신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에고들은 항상 배신하죠. 제가 잘할게요 해놓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걸? 에고 자체가 무능하고 열등한 존재인데 그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다 깨달은 존재죠. 이미 깨달은 존재 외에는 입에서 나오는 내 말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픔도 다 감당하고
뭐 책임지는 아픔도 감당하고 세상 인류 구원의 아픔을 담당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영채님 사랑 때문이죠. 완전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남자의 사랑도 있고 여자의 사랑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 꼬맹이의 사랑도 있고 로맨틱한 사랑도 있고 아주 포근한 사랑도 있고 깊고 깊게 이해해주는 사랑도 있고 그 빛깔은 정말 오묘해서 그냥 온갖 종류의 그 사랑으로 나투어내시는 그 영채님의 사랑 덕분에 제가 그게 완전한 사랑인데 지극히 일부인 여자 남자에게 집착하는 성의 사랑 여자 남자로 사랑받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막 올인하고 빠져서 막 다 주고 그 관념의 잣대로 다 판단을 해. 그러니 다 틀리죠. 다. 이 사람은 자기를 좀 사랑해주는 사람은 뛰어나.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은 아주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극히 위험하죠.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어느 단체의 리더가 되면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을 가지려면 바로 그 성관념, 성적 열등이죠. 나한테 사랑 주는 이성에 막 완전히 빠지고 동성이라도 나한테 사랑만 주면 그냥 다 좋아. 애정결핍, 심한 애정결핍이고 너무 사랑받고 싶을 때 자기가 바로 그 성살기인 걸 알아야 돼요. 왜 살기라고 하느냐?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너무 참아서 어마어마해졌거든. 그래서 왜곡된 눈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딱 올라오면 사랑받고 싶은 여성, 남성이 올라오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에고 자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왜곡된 눈을 갖게 되는 살기가 뭐죠? 이렇게 마음을 딱 죽이고 없애는 그 성으로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죽여서 그 지경이 되니까 또 하나는 그걸 막 수치 주기 때문에 예쁘게 사랑을 못 받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믿게 사랑받죠. 그래서 성살기가 센 사람은 성질이 아주 고약하죠. 노처녀 히스테리가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결혼 못해서 사랑 못 받아서 화를 내지. 예쁘게 사랑주세요를 못하고 막 엄마 아빠한테 사랑주세요 이게 안 되고 막 승질 부려. 믿게 표현해. 왜? 수치당한 애고거든. 수치당했다고 느끼니까 미움을 쓰면서 사랑달라고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관념이 가장 무서워요. 이 공부하는데 깨달음으로 가는데 다른 어떤 사랑보다 아주 무섭지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아픔을 하나 인정하면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집착을 해요. 그 사랑도 놔야 돼. 여러분은 미움은 버리고 사랑에만 집착하는데 그게 성살기예요. 성관념이란 말이지. 오직 사랑만 먹으려고. 아주 무섭죠. 냉철한 눈을 갖지 않게 돼. 못하게 돼. 그 냉철한 눈도 사랑의 일부야. 본성의 사랑의 일부인데 그걸 못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아들이고 미움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성살기 에고는 절대 미움을 못 받아들이고 사랑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 자체가 돼버렸어요. 미움을 하도 버려서 미움이 올라올 때는 분리가 안 되고 그냥 미움 자체가 돼서 미운 짓을 해. 자기는 미운 짓 하면서 사랑 달라고 그래. 사랑에 집착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남한테 막 수치 주고 미운 짓을 해. 그런 다음에 사랑만 달라고. 미움은 절대로 안 받겠다고. 이상하게 하는 에고가 바로 성살기 에고입니다. 그 살기를 분리해야 돼요. 내가 그 눈을 갖고 있는지 보세요. 아주 이상한 눈이에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참 호의적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실지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나한테 잘 안 해주고 무뚝뚝하거나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그 능력까지도 아예 아주 아래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평가도 굉장히 허황되죠. 자기가 여기쯤 있다면 여기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꽤 잘하는데도 아래로 평가하거나 전혀 그 잣대 자체가 완전히 왜곡돼 있어서 순리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왜곡되고 그릇된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관념이 센 사람은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판단을 잘못하는 데다가 온통 생각은 다 여자 남자한테 사랑받고 몸이 그냥 사랑받고 싶어. 집중을 어떤 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춘기 때 공부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성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왜냐면 그때 2차 성징이 발현되면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얼마나 나옵니까? 여자, 남자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잠재의식이.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래. 집중이 됩니까? 그때는 외국처럼 연애를 열심히 하고 성관념을 막 발산해야 돼요. 사랑 주고받고 막 미움도 쓰고 운동 많이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에너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공부가 돼요. 집중이 될 거예요. 응? 성관념이 있으면 일에도 집중이 안 돼요. 오직 사랑받고 싶은 것 때문에 일은 뒷전이야.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여기에 꽂혀서. 그냥 무능해지죠.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하긴 하는데 의무감으로 돈 벌어서 부인 갖다 줘야지. 돈 벌어서 우리 가정 남편 갖다 줘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일을 사랑해야 일을 하는 건데. 일과 사랑에 빠져야지 성공하는데. 일과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항상 그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여자 남자 이성의 사랑을 찾아 헤매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머리로만 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마음이 무능해질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성관념이 센가, 성살기인가, 즉 성관념이 세지는 건 한 가지예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남자를 수치 주고 인정 안 해서 그렇게 세진 거지. 잘 인정해주면 왜 세지겠어요? 응? 인정해주지 못한 그 성관념이 얼마나 센지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거 강의 듣고 어떻게 청산해요? 강의를 들어서 아 내가 그렇구나 인정하는 순간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 에고는 수치에고거든. 오직 성에만 집중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판단도 그렇게 잘못하고 있고 너무 창피하죠. 그 수치가 느껴지고 또 들킬까봐 두려움. 이런 날 들킬까봐 두려움이 막 올라와. 이러면 이미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청산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듣고 아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인지해야 돼요. 왜? 모든 에고는 성살기니까요. 사실은 깨닫기 전에는 다 성살기가 있는데 에너지가 세다, 약하다 이 차이만 있을 뿐 다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자기의 성살기 관념을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갑니다.